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 도시 본역입니다. 파리와 리옹을 잇는 주요 철도 노선상에 위치하며 디종에서 기차로 약 20분 거리입니다. 본은 부르고뉴 와인 여행의 중심 관문 역할을 하는 조용한 도시이죠. 프랑스 소도시의 아기자기한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본 구시가지로 가는 길의 입구입니다. 벽화는 영화 라 그랑드 바드루유 촬영 당시 오스피스 드 본의 안뜰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이 건물이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임을 보여줍니다. 이 벽화는 프랑스의 국민 코미디 영화 파리 대 탈출을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 중 일부가 이곳 본과 호스피스 드 본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벽화 위쪽에는 확성기를 든 지라루 우리 감독과 촬영 스태프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영화의 주연 배우인 부르빌과 루이드 피네스가 오스피스 드 본 건물을 배경으로 연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내 중심인 몽주 광장에 세워진 이 동상은 본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수학자 가스파르 몽주를 기리는 것입니다. 몽주는 현대 화법 기하학의 창시자로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진 72인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 프랑수아 리드가 제작한 청동상으로 184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지적인 위험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는 넓은 이곳은 알광장입니다. 과거 시장이 열리던 알 전통시장 건물 앞에 위치한 광장입니다.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대규모 전통시장이 열려서 부르고뉴의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이 화려한 석조 건물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프랑스 저축은행 건물입니다. 당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듯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조각과 문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랜드마크 중의 하나이지요. 상점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유서 깊은 와인 생산자이자 네고시앙인 모아야르입니다. 1850년에 심포리앙 모아야르가 설립했죠. 간판에 적힌 1850이라는 뜻은 이 상점의 긴 역사를 증명합니다. 사진 속의 팬더 조각상 같은 현대적인 예술품이 설치되기도 하는 본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본의 구시가지는 이 오스피스 드 본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사진 속 유네스코 명판에 붙어 있듯이 이 지역 전체가 부르고뉴 와인 산지의 핵심 거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본을 상징하는 호스피스 드 본, 즉 오텔 디웨이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신의 궁전이라고도 불리지요.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자선과 구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지붕은 본을 넘어 부르고뉴 건축의 정수로 꼽힙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갈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의 기와를 사용하여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점토 기와와 산화금속을 입혀 구워내는 유약 처리를 통해 영롱한 빛과 광택을 냅니다. 이 기법은 지붕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내구성도 높여줍니다. 이러한 화려한 지붕 패턴은 당시 부르고뉴 공국의 부와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정교한 철제 장식과 다락창이 솟아있어 고틱 양식 특유의 수직적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 화려한 건물은 플랑드르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부르고뉴 공국이 현재의 벨기에 지역인 플랑드르와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1971년까지 실제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박물관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경매가 열리는 장소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병동은 병원의 메인홀로 길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천장은 배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목조 국룡 구조입니다. 양쪽 벽면을 따라 붉은 커튼이 달린 침대들이 줄지어 있어 당시 환자들이 지내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 공국의 재상이었던 니콜라 롤랭과 그의 부인 귀고 드 살랭에 의해 144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백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본의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자선병원입니다. 오텔듀에라는 이름은 신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환자들을 정성껏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병원이 마치 궁전처럼 화려하게 지어진 것은 환자들이 품위 있는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설립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뜰은 지붕의 화려한 무늬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443이라고 적힌 문으로 들어가면 가난한 환자들이 머물던 거대한 병실을 볼 수 있는데 천장이 배의 뒤집힌 선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건물의 지붕 무늬는 부르고뉴 와인 라벨에서도 자주 쓰일 만큼 이 지역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살생위그는 이 15세기 병원 단지 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방의 이름은 1645년 이 방을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한 본의 자산가 위그 베토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12개의 침대가 놓여있던 병실이었죠. 대강당이 머물던 극빈층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했던 유료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이 방은 17세기 벽화와 화려한 제단으로 유명합니다. 벽화에는 이 방의 소성인인 성 유고가 행한 여러 기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16세기 플랑드르 태생의 귀중한 테피스트리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사용된 고딕 블랙 레터 서체는 오스피스 드 보온의 중세 및 르네상스 유산을 잘 보여줍니다. 살생위그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벽화들은 17세기 파리 출신의 화가 이사크 모아이옹이 그린 것으로 성 유고가 행한 기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그림 아래에는 불어로 성 위고의 기적과 생애 장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벽을 따라 배치된 환자들이 사용하던 침대입니다.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 끝에 위치한 제단은 환자들이 몸을 치료받는 동시에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한 병원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물건들은 오스피스 드 보온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입니다. 붉은 배경 앞에 걸린 두 점의 초상화는 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후원했던 주요 인물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래에 놓인
화려한 장식의 궤는 당시 병원에서 사용하던 중요한 문서나 물품을 보관하던 궤짝입니다. 이 주방은 호텔 듀에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관람 코스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구리 식기들은 호텔 듀에 주방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곳에선 1698년에 만들어진 대형 벽난로와 자동으로 돌아가는 고기 구이용 회전 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면 높은 곳에 성상이 모셔져 있는 것은 이곳이 원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던 종교적 구호병원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수녀들이 이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방 곳곳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왼쪽 하단에 보이는 흰색 두건을 쓴 형체는 당시 이곳에서 헌신했던 수녀들의 복장을 재현한 마네킹입니다. 주방에는 대형 가마솥과 자동 회전 구이 장치 등 당시의 첨단 요리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려 했던 설립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호텔 듀에의 약조제실 내부를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이곳은 15세기부터 실제로 환자들을 위한 약을 조제하던 곳으로 당시의 첨단 의료 시설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구리 증류기로 두 번째 사진에서 크게 보이는 구리 장치들은 약초나 꽃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거나 알코올을 증류하여 약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자연 치료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증류 장치에는 병원의 핵심 설비였습니다. 흰색 테이블 위에는 가루를 내기 위한 절구, 그리고 용량을 재는 정밀 저울, 그리고 알약을 일정한 크기로 굴려 만드는 알약 송영기 등이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아래와 뒤편에 보이는 갈색 병들은 빛에 민감한 약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배경이 걸린 커다란 성화는 이곳이 단순한 약국을 넘어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환자를 돌보던 자선병원이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닥의 기하학적 문양 타일 역시 호텔 듀에 특유의 중세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은 당시 수녀들이 전문적인 약제사 교육을 받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사용된 수많은 약병과 정교한 약 조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수녀들이 직접 약초를 다려 환자들을 돌봤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을 직접 제조하던 곳으로 당시의 약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대형 구리솥과 연결된 증류장치는 약초에서 에센셜 오일이나 약용 증류수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무로 된 장식장 안에는 수많은 유리병과 도자기 단지들이 줄지어 있는데 여기에는 식물이나 동물, 광물에서 얻은 다양한 약재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뒤편의 성화는 모든 활동이 신앙적인 헌신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약조제실은 프랑스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약국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알코올 기반 약재라고 적힌 수많은 시약병과 구리 증류기는 수녀들이 직접 약을 조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식장에는 알코올 기반의 약물이라고 적힌 병들이 가득한데 이는 약초 성분을 알코올에 침전시켜 만든 약들을 보관하던 방식입니다. 타피스트리는 본 호텔 듀에가 소장한 매우 귀중한 중세 예술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과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타피스트리는 주로 귀족들의 생활이나 성경 및 신화 속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남녀가 정원 같은 배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15세기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던 궁정식 사랑 테마를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사냥을 하거나 이동하는 듯한 역동적인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당시의 여가 활동을 보여줍니다. 호텔 뒤에는 중세부터 현대까지 한 장소에 머물며 유물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이 타피스트리들은 색감이 매우 선명하고 보존 상태가 훌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주로 투르네나 브뤼셀 같은 타피스트리 제작의 중심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면도날처럼 생긴 도구와 금속 기구들은 당시 수술이나 치료에 사용되던 의료용 도구들입니다. 호텔 디웨는 원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타피스트들은 차가운 돌벽의 외풍을 막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환자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타피스트리들은 호텔 디웨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후원자들이 참여해 만든 하나의 예술적 성소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타피스트리 외에도 사진에는 당시의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 안내판은 부르고뉴의 상징인 와인 시음용 은잔 다스트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텔 뒤에는 자체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 경매를 통해 병원 운영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와인 관련 유물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곳은 자체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을 경매하여 병원 운영비를 충당해온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와인병과 와인을 시음할 때 쓰는 은잔인 다스트뱅 설명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호텔 지회의 가장 큰 보물인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의 최후의 심판 제단화 전시관입니다. 영광에 쌓인 그리스도가 중앙 상단에 앉아있고 그 아래 대천사 미카엘이 저울을 들어 인간들의 영혼을 달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영혼 중 왼쪽 천국의 문으로 향하고 오른쪽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단화는 원래 병원의 가난한 자들의 방 끝에 있는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이 그림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위안과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플립티크, 이 작품은 여러 개의 패널로 연결된 다익 재단화 형식입니다. 평소에는 닫아두었다가 축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펼쳐서 화려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이 작품의 보존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재단화의 방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호텔 디웨를 방문했을 때 이 그림 앞에 서면 그 압도적인 크기와 정교함에 전율을 느끼게 되죠. 전몰장병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은의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상단의 청동상은 승리의 여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죠.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마니엘 라드미랄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와인하우스인 부샤르 에네 에피스의 입구 모습입니다. 이곳은 1750년에 설립된 매우 유서 깊은 와이너리로 본사 건물이자 방문객들을 위한 시음센터입니다. 본에서 가장 큰 지하 와인 저장고 까브를 보유한 와이너리의 리셉션 데스크입니다. 바트리 아르슈 와인하우스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 석판입니다. 저장고 까브 투어 입장료는 25유로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와인 저장고 까브 방문과 시음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트리 아르슈는 1780년에 설립되었으며 도시 아래에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미로 형태의 와인 저장고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하 저장고는 와인 보관을 위해 연중 12도에서 14도 정도로 낮게 유지되므로 여름철이라도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샤르 에네 에피스는 와인을 감각적으로 배우는 체험형 투어의 강점이 있고, 바트리 아르슈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지하 동굴을 탐험하며 자유롭게 시음하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 성모 마리아 수도원이었습니다. 설립자인 장 바티스트 바트리 아르슈가 사비니를 떠나 이곳에 와인 상점을 차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96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지하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지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로 같은 지하 통로에 수백만 병의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일반적인 투어와 달리 관람객이 자유롭게 지하 저장고를 둘러보며 지정된 시음 장소에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바트리 아르슈는 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지하 와인 셀러를 보유한 유서 깊은 네고시앙이죠. 와인은 바트리 아르슈에서 생산하거나 소유한 부르고뉴의 대표 지역인 화이트 품종인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입니다. 독일 리슬링 병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날씬한 플루트 형태의 병을 사용했는데, 이는 주로 부르고뉴의 알리고테 품종이나 일부 특정 빈티지 혹은 가벼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트리 아르슈는 본 지역의 테루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생산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투어 경로를 따라 사람 길을 훌쩍 넘는 초대형 와인 숙성용 오크통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수백만 병의 와인이 이 지하 동굴에서 숙성되고 있어 방문객들은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 셀러는 17세기 수도원 유적을 개조한 곳으로 총 길이가 5km에 달하며 수백만 병의 와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친 돌벽이 바로 그 유명한 지하 동굴 셀러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16세기에 만들어진 부아요라고 불리는 지하 와인 저장고 구역입니다. 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트리 아르슈의 지하 셀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점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안내문은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은 쉬르라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인 병 사이에 얇은 나무 막대를 끼워 층층이 쌓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병이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기순환을 도와 와인이 안정적으로 숙성될 수 있게 합니다. 안내문에서 언급된 다림줄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천 병의 와인을 무너지지 않게 아주 정교하고 일직선으로 쌓아 올리는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로 샴페인이나 고급 스파클링 와인의 2차 발효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트리아 루시오 같은 유서 깊은 곳에서도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뜻이네요. 파트리 아루시오의 라벨은 대개 깔끔한 흰색 바탕에 수도승이나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지하 저장고 위치가 지상의 어느 지점 아래에 있는지 설명해주는 안내판입니다. 바로 위는 생트 마르그리트 거리입니다. 거리 이름의 주인공인 생트 마르그리트는 본 지역의 가르멜회 수녀였으며 예수님에 대한 신심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왼쪽의 지도는 본 시내에서 파트리아 루시오 셀러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오른쪽 사진은 지상의 생트 마르그리트 거리 풍경입니다. 거대한 지하 미로 같은 셀러를 걷다 보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방문객들에게 지상과의 연결고리를 알려주는 친절한 설명이라 보면 됩니다. 자유시음 코스에는 보통 6 내지 7종의 와인이 포함되는데, 뉘생 조르주 쿠리는 레드 와인 시음의 하이라이트로 자주 등장합니다. 부르고뉴 와인 문화의 상징인 타스트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와인의 색을 살피고 향과 맛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은잔입니다. 잔 안쪽의 볼록한 부분은 어두운 지하 셀러에서도 촛불빛을 반사해 와인의 투명도와 색상을 잘 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자신의 이름을 새겨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와인 기사단 등 부르고뉴 와인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본 구시가지의 상징적인 입구 중 하나인 포르트 생 니콜라입니다. 1770년에 건설된 고전주의 양식의 개선문으로 본시의 주요 입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보다 앞서 지어졌으며 도시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문은 본의 구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성벽과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본의 역사적인 중심부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